2020년 고2죠. 29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분할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5명의 학생이 있고요. 아무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답니다. 자, 그 말은 일단 이 6개의 물건을 5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A, B, C, D라고 할게요. 근데 이 5명이 더해서 6개의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은 반드시 2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2개를 받는 사람이 누가 될진 모르겠으나 그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꽃만 2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초콜릿만 2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꽃 하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꽃 2개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골라볼게요. 4개의 꽃이 있죠. 저 중에서 2개를 고를 겁니다. 그럼 4C, 2가 되고요. 맞죠? 그 말은 이 4개 중에 고른 2개를 5명 중에 누가 가져갈래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5만 하시면 돼요. 물론 곱하기 5는 다 들어가지만 지금 케이스 나눈 김에 그냥 다 계산할게요. 한 명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E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초콜릿 2개랑 꽃 2개가 남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2개는 E가 가져갔다고 치고 이 2개와 이 2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4명 이걸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초콜릿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꽃 가져갈 사람만 골라주면 초콜릿은 자동 지급이에요. 그럼 이제 4명 중에 꽃 가져갈 사람하고 2개를 골라서 나눠주면 되니까 곱하기 4P2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초콜릿은 나머지 2명에게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2개를 고를 사람 한 명 고르기만 하면 돼요. A, B, C, D 중에 한 명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B, C, D는 꽃 4개를 그냥 각자 다른 꽃이니까 팩토리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4팩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꽃 하나, 초콜릿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콜릿 하나랑 묶을 꽃을 골라야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4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였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가져갈 사람하고 골라야 되는 거니까 5명 중에 1명 또 5 곱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B가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4명은 초콜릿 하나와 나머지 꽃 3개. 그럼 이제 초콜릿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놈은 이미 가져갔으니까 서로 다른 4종류의 물건을 또 4명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4팩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6, 5, 30에다가 12 곱하는 거니까 360. 그리고 24 곱하기 5 하는 거니까 5팩이죠. 120. 그리고 24 곱하기 5팩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480. 뭐 이렇게 각각을 다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1년 고2 3월 29번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이 문제의 조금 핵심은 뭐냐면 여학생 2명 있고요. 남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럼 총 사람은 5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자가 6개예요. 의자 개수와 사람 수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당황한 친구들은 있어요, 분명. 근데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의자를 이렇게 들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들고. 보통 이제 자리 이동할 때 의자 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사람이 앉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빈 의자예요. 빈 의자가 1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건이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남학생과 빈 의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남학생과 의자가 4개죠. 합쳐서. 왜냐면 남학생은 3명에 빈 의자는 1개니까. 그러니까 4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4개가 나열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리를 배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죠. 4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걔네를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자리 중에서 여자 둘이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니까 그냥 5P2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 20에다가 24 곱하는 거니까 답은 480으로 처리가 되고 끝나는 문제죠.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의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꼭 인원수와 사람 수가 당연히 의자 수와 맞으면 더 좋겠지만 안 맞더라도 그냥 의자를 들고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물론 얘가 막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그런 이상한 고민하지 마시고요.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똑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4년 3월 고2 29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건이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9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나 같으면은 그냥 전체의 가능성에서 6건으로 풀 것 같아요. 전체에서 오히려 어떤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은 전체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9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C3 한 다음에 뭐 3팩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 자리 자연수 세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9P3 이래도 되고요. 9P3으로 적을게요. 여기서 뺄 겁니다. 그럼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없잖아요. 한번 금방 세볼게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세보면은 1이랑 8 있고요. 그 다음에 2랑 7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랑 6 있고요. 그 다음에 4랑 5가 있습니다. 4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 더하면 9, 9, 9, 9니까. 그럼 이 4가지 가능성을 4 곱하기라고 처리할게요. 그럼 4 곱하기 2개를 셀렉을 했어. 예를 들어 1, 8 셀렉을 했어. 그럼 나머지 숫자 7개 남았잖아요. 그 7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곱하기 3팩토리얼 왜
왜? 배열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187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187 갖고 나타낼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뭐 187, 178, 817, 뭐 87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빼주는 거니까 결국 요 9P3에서 4 곱하기 7 곱하기 3팩을 빼주면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니 여사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9년 3월 고2 28번 문제입니다. 그냥 내용에 착실하게 A, B를 이웃하게 안 치고 CD가 이웃하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나조건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케이스 분류를 하나하나 다 하면. 그러면 얘를 좀 가장 간단하게 가는 계산법이 뭐냐? 가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계산할 때 CD가 이웃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냥 그 뒤에 나머지를 나열한 경우에서 나머지 전체의 경우에서 CD가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앉지 못한 3명 있죠. 남은 3명을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마 3팩이겠죠. 세 자리가 남을 테니까. 그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 그대로 따라가면 가를 지킬 겁니다. 가는 뭐냐? A가 B랑 이웃할 건데 세 줄 중에 하나에서 이웃할 거예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2팩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예시를 이미 드러나도 돼요. 여기 A, B 이렇게 앉힙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CD가 앉는 방법을 여기서 계산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전체라기보단 CD가 앉는 방법에서 CD가 이웃한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럼 5자리가 남았잖아요. 5자리 중에서 CD가 앉는 방법 5P2가지입니다. 20가지죠. 거기서 둘이 이웃할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이웃하는 거는 남은 2줄밖에 없거든. 그래서 2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이제 EFG를 남은 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냥 3팩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 그 계산을 해보면은 뭐 6 곱하기 20에서 4 뺐으니까 16 그리고 곱하기 3, 2, 1 곱하면 6이죠. 36에다가 16을 곱하면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2 21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도. 왜냐면 조건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게 이미 짜여 있어요.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들을 다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얘를 좀 보기 간단하게 제가 칸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7칸이 있어요. 룰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가조건에서요.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래요. 그리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조건 읽어보니까 A, B, C, D, E라고 할게요. 이 5명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절대로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않도록, 즉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양옆에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다조건은 뭐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가 10이 차이 나지 않도록, 얘도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왜냐면은 13과 23은 10 차이 나고 얘네 둘은 이게 세로로 10 차이씩 나거든요. 그러니까 10 차이 나지 말고 1 차이 나지 말라는 말은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그리고 A, B는 좌석 번호가 정해진 채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A를 기준으로 삼아야죠. 왜? 아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크게 봤을 때 A가 24일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는 24에 앉았어요. 그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앉을 수 없는 자리들이 이렇게 생겨요. 24, 25, 14 여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B가 11에 앉을 수 있고요, 12에 앉을 수 있고요, 13에 앉을 수 있겠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케이스별로 세는 겁니다. B를 11에 앉혔다고 치면요, 여기 옆자리는 아무도 못 앉고요, 퐁당퐁당 앉아야 되니까 나머지 3명이 앉는 방법이 하나, 둘, 셋 혹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못 앉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자리에 3명이 앉는 거니까 그냥 3팩토리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B가 12에 앉으면요, 양 옆에는 아무도 못 앉아요. 그러면은 지금 X 친 것만 빼도 자리가 딱 3개 남았는데 이 세 자리에 3명이 낑겨 앉으면 이웃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 B가 13에 앉는 경우도 아까랑 똑같이 자리가 열리겠죠. 왜냐면 12만 X 쳐지고 얘 열리고 얘 열리고 얘 열리는 거니까 얘도 3팩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냥 6 더하기 6해서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24에 앉았을 때는 12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25에 앉았을 때, A가 25에 앉으면요 좀 가능성이 많이 열려요. A를 여기 앉혔어. 그럼 앉을 수 없는 자리가 2자리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B는 넷 중에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앉을 수 있는 데가 여기도 열리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자리만 어차피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이 4자리 중에서도 4명이 앉는 거야, 총 B를 포함해서. 왜냐면 하나, 둘,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앉거나 아니면 셋, 넷 이런 식으로 앉아야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앉으면은 반드시 여기 앉을 거고, 한 명이 여기 앉으면은 반드시 여기 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앉을래, 여기에 누가 앉을래,
여기에 누가 앉을래?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2 곱하기 얘도 이렇게 앉거나 맞죠? 아니면 이렇게 앉는 거니까 퐁당퐁당 앉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한 명이 앉았어. 그럼 여긴 못 앉아. 여기도 앉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못 앉아. 그럼 여기 앉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앉거나 하잖아. 그래서 결국 이 둘 중에 누가 앉을래?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앉을래?를 정한 다음에 배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이 앉는 방법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86에 48 해가지고 총 4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지워버리고요. 48가지는 답이에요. 참고로. 그냥 아까랑 똑같이 B가 11에 앉을 때, 12에 앉을 때, 13에 앉을 때, 14에 앉을 때를 케이스 분류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1에 앉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옆에 아무도 못 앉고요. 남은 자리가 이제 여기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C, D, E가 마지막에 이제 어디에 앉을지를 수영도 펼치듯이 계산하다 보면 금방 똑같이 셉니다. 그 답은 여전히 똑같이 48가지 나올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인 답은 둘이 더해서 60가지가 되겠죠.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2년 3월 9일 28번입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를 여기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 2, 3, 4, 5, 6 중에서 골라서 넣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도 됩니다. 나와 있죠. 중복 허락하여. 그럼 중복 조합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내 영역에 4가지 숫자를 넣을지 아니면은 중복을 허락한다 했으니 3가지 숫자를 넣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보니까 가조건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대요. 1, 2, 3, 4, 5, 6이 키순으로 서 있는 남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6명 중에 4명을 뽑으면은 무조건 제일 큰 애가 여기 앉아요. 그럼 나머지 3명만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케이스 분류 2가지로 한다 했어요. 총 네가 4개 수를 뽑는 경우와 그 다음에 3개 수를 뽑는 경우. 왜냐면 중복을 허락한단 말은 예를 들어 네가 1, 2, 3을 뽑았어. 그럼 자동으로 3은 여기 갈 거고 1, 2를 1, 1, 2 이렇게 나열하든가 아니면은 2, 2, 1 이렇게 나열하든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나조건 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라 라고 했으니 양 사이드에 있는 요 두 숫자는 같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정해서 계산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개 수를 뽑았어요. 그러면 뭐 6개 중에 4개를 뽑아 64 곱하기 그 다음에 제일 큰 놈은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이 그 뒤 밑에 있는 세 자리에 나열되면 되는 거니까 3팩 끝나는 거죠. 3팩. 그 다음에 3개 수를 뽑았어요. 그럼 63. 그럼 제일 큰 놈은 어차피 자동으로 여기 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숫자가 누가 양 사이드에 올지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두 숫자가 4, 5, 6 이렇게 뽑았어. 그럼 6은 제일 크니까 절로 갔을 거고 나머지 4, 5 중에 4, 5, 4 이렇게 올지 아니면 5, 4, 5 이렇게 올지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만 하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더하면 답은 뭐 62죠. 15 곱하기 6 하는 거니까 90이죠. 그 다음에 63, 20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얘도 40까지. 최종적으로 둘이 더하면 13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쉽죠?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을 한다면은 삼각형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대원해고였나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준 다음에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배열. 그 숫자는 똑같이 뭐 더 늘리든 줄이든 해가지고 얘네들을 배열하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삼각형 안에서만 나열을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삼각형 도형이 추가가 되든 위치가 바뀌든 크기 순서가 정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 방법이 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년도 3월 고2 27번 문제입니다. 안 어려워요. 예,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감정이입 좀 해볼게요. 물건을 사러 갔어. 근데 난 8개 중에서 5개를 살 거야. 5개를 사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좀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몇 종류 살래?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 야, 너 몇 종류 살려고 마음 먹고 갔니? 를 물어봤을 때 나는 3종류 살 거야. 혹은 나는 4종류 살 거야.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2종류를 사거나 1종류를 살 수가 없죠. 인형이 2개씩 있으니까 결국 케이스 분류 방금 말한 대로 3종류를 사거나 4종류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3종류를 사면요 2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 4종류를 사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 분할인 거죠. 그러면은 3종류를 샀다고 마음을 먹으면 한 종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거 하나 고르는 방법 4가지. 그 다음에 네가 예를 들어서 토끼를 버렸어. 그럼 나머지 3종류 중에서 하나는 한 개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살 것만 고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완판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니까 4개 중에 어떤 걸 2개 살래? 만 정하면 예를 들어서 난 토끼를 2개 살 거야. 그럼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답은 4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뭐 12 더하기 4에서 16 이렇게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변형된다면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종류가 좀 더 쪼개질 수 있도록 뭐 5개가 아니라 뭐 6개, 7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똑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년 3월 고2 16번입니다. 비교적 되게 최근 모의고사고요. 일단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 둘이 있고 얘네들이 각자가 각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할 거래요. 룰을 보니까 체육 동아리가 3개 있고요. 체육 3개, 음악 동아리가 2개 있어요. 총 5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체육 동아리 1개 그리고 음악 동아리 1개를 반드시 가져갈 거래. 누가? A랑 B 각자가. 그래놓고 나 조건 보니까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즉 겹치지 않은 동아리는 적어도 1개다 라고 했으니, 적어도를 보자마자 우리가 또 이걸 여사건화 할 수 있나? 라고 따졌을 때 가능하죠. 여사건을 뺀다는 거는 전체 개수에서 뺄 겁니다. A랑 B랑 뭐 하는 경우를? 같은 경우를 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셀까 하고 봤더니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음악 하나, 체육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이 말조차도 여사건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3개를 고를 건데 체육만 3개 고르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음악이나 체육 하나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OC3. 왜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방법이 전체 개수예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전체 개수. 거기서 뺄 겁니다. 뭘요? 체육만 3개 고르는 경우. 그게 한 가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0 빼기 1 해서 9가지가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전체가 9가지라는 게 아니라 A도 선택할 수 있는 게 9가지, B도 선택할 수 있는 게 9가지. 결국 9 곱하기 9 하면 A, B 두 사람이 모두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뺄 거라고요. A랑 B랑 뭐 한 경우? 같은 경우. 그게 9가지겠죠. 둘이 똑같을 테니.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1 빼기 9에서 7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년 3월 고2 28번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는데 케이스 분류를 어느 상황에서 잘 적절히 나눌지만 고려하면 돼요.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문제 되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들도 써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에 맞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총 10개의 숙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쪼개볼게요. 각각 101, 103, 104, 105, 201, 202, 205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자, 근데 숙박을 할 수 없는 방이 있죠. 그 2개는 지울게요. 아싸리. 이렇게 지웠습니다. 나머지 8개의 방 안에서 5명의 학생 A, B, C, D라고 할게요. 5명이 배열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룰이 있어요. 문제 보니까 5명 중에 어느 관광객도 뭐 100인, 200산 앉을 수 없고 A랑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룰이 있습니다. A랑 B가 1 또는 100 차이 난다는 얘기는 숫자 번호가 1 또는 100은 세로로거나 가로로 이웃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웃한다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조건 보니까 A랑 C는요. A랑 C 어떤 경우에도 번호의 차가 4보다는 크고 100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100이 아니다란 말은 세로로 이웃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4보다 크다는 말은 제일 큰 번호 205랑 차이 나는 거 201이거든요. 4보다 크다는 거는 이거보다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층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랑 C는 층이 다르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룰을 지킨 상태에서 A, B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차피 얘네들이 이웃할 건데 케이스를 난 이렇게 나눌게요. 2가지로. A랑 B가 같은 층으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다른 층으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같은 층 이웃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고 없어요. 다른 층 이웃은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나열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A, B가 이웃한 거니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8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또 2가지로 제가 나눌게요. 왜요? 왜냐면은 이 8개 중에, 그러니까 A, B가 같은 층에 이웃하는 게 8가지예요 총. 그 중에 4가지가 나뉘어요. 왜요? 여기서 뭘 말한 4가지냐면 어차피 C는 A랑은 절대 세로로 이웃할 수 없고 다른 층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A가 만약에 202나 여기 104에 앉으면요 어차피 이 아래층 이 위층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의 선택권이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가지는 A가 104나 202에 앉는 경우만 4가지인 거예요. 왜? 아니 여기 A가 앉았다고 가정을 해봐. B가 앉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이잖아. 여기 A가 앉았다고 생각해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4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앉는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4가지로 쪼갠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앉는 경우와 A가 104랑 202가 아닌 경우를 나눴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4가지는 A, B가 이렇게 앉았어요.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C는 어차피 여기 못 앉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아무도 못 앉죠. 그러면은 여기거나 여기에 앉을 수 있어요. 누가요? C가요. 그래서 결국 C에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그럼 나머지 5개의 방이 있잖아요. 왜냐면 8개의 방 중에 3명이 앉았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5개의 방 중에 D, E가 숙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OP, E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A랑 B가 앉긴 앉는데 이번에는 A가 다른 데 앉은 거예요. 그러면은 C는 절대로 여기 못 앉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서로 다른 층인데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C가 앉을 수 있는 건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나머지 D랑 E가 앉는 경우 OP 똑같이 쓰면 돼요.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요, 20 그리고 4가지 80에다가 60을 더하면 140 곱하기 4 하는 거니까 560 이렇게 나오네요. A, B가 같은 층에 앉는 경우는 560까지다. 그 다음에 A, B가 다른 층에 앉는 경우는 너무 쉽죠. 3가지 중에 하나라 했어요. 세로로. 그럼 3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고 2팩, 왜냐면 A, B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B가 이렇게 앉았어.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3가지 중에. 곱하기 3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OP 처리하시면 됩니다. D랑 E가 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 2, 18에다가 20 곱하는 거니까 답은 36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560 더하기 360이니까 뭐 800에 120 더해서 920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인데, 케이스 분류를 어느 지점에서 하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형 지점도 좀 고려하면 좋아요. 뭐가 있을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A, B가 뭐 4보다는 크고 10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1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숫자가 뭐 A, B가 그렇든 A, C가 그렇든 101 차이 나면요, 101이랑 202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크로스로 앉는 경우의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층을 늘려서 혹은 사람이 더 늘어서 앉는 케이스가 늘거나 줄 수 있겠죠.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절대로 이웃이 아닌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퐁당퐁당 앉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서 스스로 변형을 해봐도 좋고요. 여러 가지 변형집을 풀어보면서 뭐 실력을 익히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지점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냐를 좀 자꾸 고민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